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이주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 이주 역사는 15세기의 르네상스 또 식민지 시대 이것을 전후로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이전의 인구 이동 또 이주 문제 이런 것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대륙을 이주해서 살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잠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뭐 출현을 해서 어떻게 이주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학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라는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의 출현은 과학계에서는 3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200만 년 전에 호모 엘렉투스를 기초로 해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점차 발전되기까지는 100만 년 전 이렇게 돼서 호모 엘렉투스로부터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흐름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것은 알 필요 없고 그 호모 엘렉투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데니소바인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인류의 이동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우리가 진화론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인류의 이동을 이야기할 때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만 년 전에 출현을 해서 마치 그 원숭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원숭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400만 년 전에 출현했지만 그 뇌의 능력이 증가된 것은 그 200만 년 전에 뇌의 용량이 증가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호모 엘렉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호모 엘렉투스는 서서 다니는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 엘렉투스가 그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라고 일부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 원인 또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근처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베이징 원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모 엘렉투스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발을 해서 아시아로도 이렇게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모 엘렉투스의 후손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하고 또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데니소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30만 년 전에 유럽 지역에 분포했고 도구를 사용하고 동굴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엘렉투스로부터 출발을 해서 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출현해서 거주를 하고 20만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은 우리가 데니소바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DNA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는데 약 8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호모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하고 좀 다른 형태의 그러한 그 제3의 호모 종류, 인간의 조상의 종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 엘렉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 다음에 데니소바인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이동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호모 엘렉투스라고 해서 400만 전에 나타나서 그 200만 전에 지적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그 노란색을 표현합니다. 이거 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이 지역까지도 다 그 호모 엘렉투스가 이렇게 차지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해서 중동을 거쳐서 이렇게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 50만 년 전에 다시 여기서 이 호모 그 엘렉투스에서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간의 조상이 다시 이게 빨간색인데요. 200만 년 전에 여기서 이제 출혈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 이쪽으로 와서 황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안데르탈인데 유럽에 살고 있는 이러한 종족들을 몰아내고 이 종족이 어떻게 보면 그 현생 인류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던 이러한 그 인류가 결국은 중동 지역, 소위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부류는 유럽 지역으로, 한쪽 지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갔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으로 간 이러한 인류가 결국은 시베리아 이쪽을 거쳐서 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이전했다. 뭐 이런 그 학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가 주로 인류의 이동을 화석을 통해서 이게 두개골이나 이런 인간의 뼈를 통해서 탐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DNA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DNA 검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지역에 데니소바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그 인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니소바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데니소바인은 주로 그 우랄 산맥 밑에 지역에 여기서 살고 있었던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인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지칭을 할 때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이 여기 있는데 우랄 알타이 여기서 발견된 데니소바인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인류가 8만 년 전에 나타나서 약 3, 4만 년 전까지 이렇게 거주를 했는데 이 종족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이주하고 있는 이런 인류의 조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때로는 우리가 북방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우랄 알타이 이런 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DNA를 검사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북방민족의 그러한 그 DN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이쪽에 있는 많은 남방 계열 이런 것하고 동일한 그 남방 계열과 북방 계열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구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해서 살았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중진화론,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은 논쟁 중에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이 북방계열의 데니 소반이라는 이러한 제3의 그 인류의 형태가 있어서 이것이 한반도하고 많이 관계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인도 지역, 동남아 지역으로 해서 이 종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해서 호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는가 반면에 이쪽에서 출발해서 새롭게 나왔다라고는 하는 그러한 그 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메리카 지역 이런 것은 이제 육지로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횡단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를 출발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가는 이 두 줄기의 이주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남미 쪽에는 그 한국 문화하고 유사한 그러한 문화들도 종종 발견된다. 그래서 이 그 남미 계열과 또 한반도 이쪽하고도 상당히 연결되는 그런 고리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우리가 인류 이동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그 뼈의 형태나 그 머리의 형태 이런 것을 가지고 인류의 이동을 지금 그 봤는데, 지금은 DNA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인류의 이동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일부는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사람이 거주한 것은 이 북방계열에서 오기도 하고 남방계열에서도 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지역에는 육지를 통해서 북아메리칸을 통해서 남미로 가기도 하고, 또 해상 통로를 통해서도 이주를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주로 중동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통해서 한 그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흐름을 해서, 하나는 동남아시아로, 하나는 그리고 이제 북방 계열로 이렇게 갔을 수 있다라는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과 같이 이제 데니스 바인의 그런 그 새로운 그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아직 동북아시아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누구일까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완전히 뭐랄까 이제 인정되지는 않고 지금도 이제 연구 과정에 있으나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학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우리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우리는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해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는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북아 지역으로 이렇게 인류가 이동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한반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 많이 적대적인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일본으로도 많이 이주해서 가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국의 이주 역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시아에서 결국은 호주나 또 네덜란드나 하와이 이런 쪽으로도 다 이렇게 인류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색깔들이 좀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DNA의 이제 모습이거나 이제 이런 건데, 특별히 이 라틴 아메리카를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은 사실은 아시아인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은 유럽인들이 식민지 과정을 통해서 북미와 남미를 장악했지만은 사실은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아시아와 어떻게 보면 DNA 구조나 문화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나중에 국제 이주나 그 다문화의 역사 또 문화적 혼종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이런 것은 사실은 해상 항로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움직여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만 15세기 이전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동은 그렇게 큰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300년대 그리고에서부터 1600년대 이때는 중국에서 많은 그 중국인들이 그 남방으로 그 이동을 하고 또 중국이 이 해상 항로를 통해서 세계와 무역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르네상스 이전에 유럽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식민지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동양이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세계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15세기 전후에 유럽의 국가라는 것은 중국이나 이런 데 하나의 도시 정도 성격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지금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의 역사는 500년도 채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세계의 역사는 사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동북아시아와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주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인 중심의 사회에 그러한 어떤 이론이나 논리 체계 이런 것들은 최근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15세기 이전에 국제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 인류의 이동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르네상스, 특히 식민지 이후에 식민지 시대를 펼쳐나가는 유럽의 진출, 이때부터 어떻게 국제 이주가 이루어졌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